경기도가 의정부시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한 호원동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에 대해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300세대 이상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생존율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연천군 의회 교육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계속되면서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동해 등 피해와 안전사고를 막을 방법 알아봅니다. 의정부시가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비율 등을 통해 깡통전세 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정부시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한 호원동 공동주택 사업 계획 승인에 대해 경기도가 위법 사항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의정부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에 300세대 이상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은 팀장 전결 사항이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한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승인 처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는 의정부시에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의정부시 주민 400여 명은 1,700여 세대 규모의 호원동 공동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과정이 적정하지 않다며 지난해 8월 경기도에 주민 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사고 당일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 보셨을 텐데요.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생존율은 약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에서 교육을 받겠다는 곳이 늘고 있는데요. 연천군 의회도 응급구조사협회에 도움을 요청해 직원과 의원들 모두 심폐소생술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심폐소생에 대한 중요성과 이해도를 높여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 상황 발생 시 4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동영상을 통해 이론 교육을 받고 직접 실습에 나섰는데요. 두 손을 모으고 신호에 맞춰 흉부 압박을 실시합니다. 눈앞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전처럼 연습을 합니다. GP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야 효과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효과 있게 잘 하려면 평상시에도 한 번의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좀 연습을 해서 몸에 자연스럽게 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응급 상황이 닥치면 심폐소생술을 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혹시 심폐소생술로 환자가 더 위험해지진 않을까, 내가 법적 처벌을 받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선한 의도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다가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끼쳤을 때 그 구조자를 보호해주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응급의료법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합니다. 그 법에 의해서 형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 이 응급처치를 함에 있어서 치명적인 어떠한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리고 또 고의적으로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호가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소방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비율은 28.8%였습니다. 4분의 기적으로 불리는 심폐소생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미리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계속되면서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동해 등 피해와 안전사고를 막을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에 박승모 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농업기상환경팀장 박승무입니다. 예,
추운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까 농작물 피해가 걱정인데요. 이 농작물의 생육뿐 아니라 수확과 물류에도 좀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 한파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특히 추위에 약한 포도와 복숭아나무의 경우 영하 13도에서 20도 사이에서 2시간 이상 노출되면 원줄기나 꽃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나무의 원피해 예방을 위해 원줄기에 볏짚, 신문지, 박엽, 부직포, 보온제 등을 최대한 높게 감싸거나 흰색 수동 페인트를 발라 온도 변화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그리고 아울러 지형이 낮은 곳이나 하천 주변에 있는 과원은 찬 공기가 정체되기 쉬우므로 공기 흐름을 막는 장애물 등을 미리 옮겨 놓는 등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노지에서 겨울 나는 마늘, 양파 등 얼도 채소는 한파로 인해 땅속 수분이 얼면서 흙이 부풀어 올라 뿌리가 땅 위로 나오는 서리팔 피해 유의해야 합니다. 한파로 인해 토양 동결과 해동이 반복되면서 물리적으로 솟구쳐 올라온 마늘, 양파, 밀 보리는 즉시 땅을 잘 눌러 완전히 묻히도록 밟아주고 흙덮기를 실시하여 서리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한파의 축사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인데요.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예, 축종별 사육 적정 온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면 가축의 체열이 크게 손실되고 사료 효율이 감소하므로 축사의 단열 시설을 점검하고 온풍기 등을 가동해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축사 내 전열기구 등 전기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누전이나 합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누전 차단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 사실 자식을 키우는 듯한 마음으로 농작물과 가축을 키운 농업인들입니다. 그만큼 더욱더 고민은 깊을 것 같은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좀 실질적인 조치로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파 등 이기 경보 발령 시에는 피해 우려 지역 농업인 대상으로 긴급 문자 발송을 하고 있으며 중앙, 지방 간 재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어 농업인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를 위한 보고체계 유지와 복구 지원을 위해서 도원센터와 연계, 현장 지도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박승무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렇게 날이 추워질 때면 우리 집 수도관이나 계량기가 얼어서 망가지진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네,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준비한다면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남 의령의 한 농가. 농장 주인이 수도꼭지를 돌려보지만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수도관이 얼어서 터진 겁니다. 지하수가 이로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제 너무 이제 투입을 해갖고 완전히 지금 여기 얼었고 기록적인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에서 동파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수도관이나 계량기 주변을 감싸고 있는 보온재부터 교체해야 합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보온재는 내부에 습기가 차서 보온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계량기 앞 외부 틈새를 막아 찬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살짝 열어 물이 조금씩 흐르게 해야 동파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수도관이나 계량기가 얼어붙었을 때는 갑자기 뜨거운 열을 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어드라이기나 5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로 밸브와 배관을 녹인 뒤 따뜻한 물을 틀어야 계량기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겨울철 한파 대비로 기상상황 수시 확인이 필요하며 외출 대비 방한용품 준비, 보일러, 배관, 계량기 등 보온 조치, 난방용품 정비 및 화재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도 계량기가 파손됐을 경우에는 국번 없이 121번으로 전화를 하거나 관할 수도 사업소로 연락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깡통전세 알아보기 컨텐츠와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알아보기는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최근 전세와 매매 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 등을 통해 깡통전세 여부 판단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최근에 거래가 없는 건물의 경우 위치 반경 1km 이내에 주변 모든 거래 정보를 제공하면서 거래 가격을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락처, 주택 정보를 작성하면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가 해당 주택에 대해 적정 가격을 안내해드립니다. 포천시가 오는 2월 28일까지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입니다. 소음 정도에 따라 최고 월 6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데요. 희망자는 포천시청 지역발전과나 지역 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 소음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4월부터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모든 계약대에 종이 서류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은 전자정보 시스템인 행정안전부 문서 24와 조달청 나라장터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의정부시도 계약 서류 대부분을 지방재정 시스템에 입력하고 종이로 출력해 보관하던 업무 절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는데요. 시는 종이 서류 퇴출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종이 사용량 감소로 탄소 배출도 연간 약 3톤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포천시가 친환경 가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가정용 보일러를 5년 이상 사용한 포천 시민입니다. 희망자는 대리점 또는 시공업체와 구매 계약을 맺고 구비 서류를 갖춰 포천시 환경관리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